흑사 김의겸 관제 포탈 만들자. 자, 이제 김의겸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어준이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와,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는 저 사람이 아무리 한겨레 출신 기자지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뇌가 작동을 하는 걸까? 전두엽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김의겸하고 최강욱이 뭐 등등 해가지고 국회에서 언론 개혁을 위한 이제 심포지움 같은 거 이제 뭐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라고 했느냐, 이 토론회를 열면서 김의겸이 한 말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첫째, 네이버가 너무 편향돼 있다. 그랬는데 네이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근데 네이버에 이른바 주요 언론들,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노출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진보를 표방한 좌파 언론들은 얼굴을 못 내민다. 헤드라인으로서 얼굴을 못 내민다. 자, 여기까지만 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 한겨레라든가 뭐 경향이라든가 열심히 취재도 하고 기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뭐 중앙 조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사의 퀄리티가 달라요. 왜? 조선일보와 조중동의 이제까지의 일종의 이 네트워크, 그 취재 라인,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발 기사도 조선일보가 제일 빨리, 또 그리고 뒷담화까지 쫙 나올 때가 많아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의 헤드라인을 이 포털에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클릭해갖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거대 보수 언론들의 노출이 많아서 뉴스가 편향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헐할리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하고 이렇게 다음이 있죠, 여러분. 다음은 완전히 좌파의 소굴이에요. 조선일보 출신이 다음에 가서 이거를 다 매만져도 이 좌표 찍기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의 영향력은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어떻게 해서 이 흑석 선생이 완전히 보수화됐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우리 네티즌들의 힘입니다. 네이버에요, 아주 그냥 많은 우리 보수 워리어들이, 이 정말 보수 이 좌판 열사들이 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 네임이라든가 이 닉네임을 보면은 아주 열렬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 또는 70대 초반, 그 다음에 50대 뭐 퇴직을 하고서, 정년 퇴직을 하고서 잠깐 쉬는 사이에 막 열렬히 하는 제 친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종의 파워 쉬프트가 된 거예요. 제가 대변인을 할 때는요, 이 포탈에는요 완전히 좌파 이쪽이 그냥 깔았어요. 이 네이버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친했던 사람이 미국에 특파원을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와, 포탈에 굉장히 균형이 잡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우리 보수들이 막 그냥 네이버 막 다음에 들어가고 막 그냥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다음은 아직도 이게 뭐 드루킹 손자가 있는지 다음에서는 그 베스트 댓글 조작이 아직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발합시다. 응? 그리고 다음이라든가 내지는 한경우, 옛날에 영화를 찾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권력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흑석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관제 포털을 만들자고 했어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말도 용어도 관제 포털이에요. 언제는 관자만 들어가면 막 알러지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관제 포털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거는 정부의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세금으로 관제 포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편집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편집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느냐, 지긋지긋한 징글징글한 시민단체,
학계, 언론사 이런 사람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제 포탈을 만들어서 뉴스의 균형을 잡자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세금 도둑질을 이제는 하겠다. 내놓고 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 출신이라든가 언론계 출신, 한경호의 언론계 출신을 먹여 살리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관제 포탈에 편집위원이 되면은 뭐 한 달에 500, 600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부장들도 200 언저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석 선생이 이 관제 포탈을 만들겠다는 거는 뭐 뉴스의 균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어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지금 박원순이도 저렇게 날아가고 이러니까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에서 돈 빼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국가의 돈을 빼먹겠다.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 우리가 먹고 살겠다. 결론이 이거예요.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뭐 1가구 1주택 가져야 된다. 뭐 이제는 주택값이 집값이 뭐 반토막 났가다. 아파트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막 대변인 막 이렇게 그 얼굴로 하고 나서 얼른 정말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땡기고 그 다음에 그 상가 매입하고 이런 게 바로 김의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무슨 관제 포탈을 하자고 하는 거는 언론 개혁이 아니에요. 먹고 살겠다. 그리고 우리 밥줄이 끊어진 좌파들을 먹여 살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김어준이가 결국은 돈 때문에 지금 뉴스 공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김의겸이도 언론 개혁 하겠다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막 얘기했죠. 결국은 돈입니다. 이제 우리 세금을 빼먹겠다는 거예요.